네, 안녕하세요. 우리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자,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HJ중공업을 공부하시려는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관점을, 그리고 이 중요한 재료들이 있어서 모든 걸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중요한 이슈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우리 월요일날, 지금 당장 월요일날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부터 정리를 빠르게 해보자면, 일단 지난주에 이번 주 굉장히 한 주 동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거의 30%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단기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 자리라면요, 한번 눌러주고 가는지 그리고 그냥 가는지 이런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눌러주는 것보다는 위로 계속해서 밀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 일단 횡보도 끝났죠. 횡보는 끝나고 나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이 그림이 딱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굉장히 지금 보기 좋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기술적으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또 재료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HJ중공업도 신고가 갱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HJ중공업도 같이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고가 댓글 작성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과 좋아요, 이 댓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유튜브 정책상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HJ중공업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4거래일 동안 개인분들은 매도를 진행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추가된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시지 못하시고, 그동안 이 상단부에서 물려있던 분들, 올라갈 때 타셨다가 물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들어오셨다가 약수익권에서 혹은 이 약손실권에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물량 던지시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께도 이 추천 영상으로 떠서 이 본격적인 이 좋은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깜짝 선물을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영상 후반부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정말 깜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HJ중공업 주주분들께 이 선물로 가져온 거니까, 이 선물은 뭐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결국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이거 잠깐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현대차, 엔비디아, 삼성입니다. 키워드만 봐도 벌써부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만 이거는요, 영상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확인하실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깜짝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HJ중공업이 상승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은 HJ중공업만 올라가느냐? 아니죠. 조선도 올라가고 방산 섹터도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 서명하면서 국방비를 알아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고 발언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래서 조선이 가고 방산이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은 사실 나무만 보는 거죠. 뭐를?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시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 앞에 첫 문단이 뭐라고 나와요? 헬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4시간 만에 이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잡혀갔어요. 이거 여러분들 주주분들 시야를 넓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트럼프가 마두로를 축출하면서 이점으로 챙긴 게 뭐냐면 바로 베네수엘라 뭐가 유명하죠? 석유입니다. 석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석유 기업들 불러다가 이렇게 투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냐? 1월 9일 날 나온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석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엑소모빌 같은 이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이걸 정지해가지고 활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베네수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이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에 대해서. 근데 이 석유가 상태가 어때요? 조금 안 좋아요. 거칠고 점도가 무거워요. 그래서 정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다가 베네수엘라는 이 정제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막 대규모로 뽑아내고 해서 정제해서 쓰는 게 쉽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원래 미국이랑 같이 하던 건데, 미국이랑 하던 걸 이 마두로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요, 이걸 중국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이 베네수엘라한테서 헐값에 많이 사왔대요. 그래서 사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정제해서 많이 쓴 거죠. 뭐를요? 석유를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이 중국한테 판매하지 못하게끔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겁니다. 뭐 이런 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 조선이랑 방산이랑 엮인 겁니다. 자 중국이요, 지금 또 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올해든 내년이든 이 대만에 대해서 뭐 침공하겠다 라는 식의 이 위협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대만 앞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자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이요, 대만을 방어해주고 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자 어떤 게 이점이 있을까요? 자 반도체 TSMC가 있죠, 대만엔. 그래서 이 TSMC라는 초거대 기업에서 반도체에서 미국이 이점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대만 침공이 현실화돼서 이 TSMC를 뺏긴다 또는 뭐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메워야 되냐? 그거를 트럼프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카드가 뭐였냐 하면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요 국방비를 50% 늘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요? 자 방산이랑 다시 한 번 더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요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J중공업은 어떨까요?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관련 있게 엮이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금요일 새벽에요, 자 미국 증시에서 또 뭐가 나왔냐? 미국의 방산주들이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이슈가 있죠. 대법원에서 이 관세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결론이 안 나고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분들이 딱 이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사람 왜 석유 얘기하지? 왜 관세 얘기하지? 이게 조선이랑 방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시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포인트는 이거죠. 관세 자체가 자 방산에 대한 매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방산과 조선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이거는 자 너무 1차원적이죠.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결론이 미뤄진다, 관세가 미뤄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자 불안하게 되죠. 결론이 딱 나오면 끝인데 결론이 미뤄지게 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네, 더 큰 이슈가 남았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자 전쟁, 안보, 국방 같은 쪽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산이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항상 누구를 견제해요? 자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근데 또 얘네가 중국이 대만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 군사훈련을 하려면 이 하는 걸 미국이 견제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또 띄워야 돼요. 배를 또 띄워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방산에 조선이 같이 움직이면서 엮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관세가 또 흔들리게 되면 이 수출 기업들 있죠. 자 경기를 타는 종목들은 같이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돈이 어디 가냐? 상대적으로 이 미국 정부가 돈을 쓰는 쪽, 그러니까 이 국방비 매출로 잡히는 방산까지도 옮겨 붙는 거다. 그리고 플러스 어떤 것까지요? 조선까지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 관세 소송이요, 혹시나 잘못된 걸로 판정된다 라고 나오면 그러면 그동안에 낸 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커질수록요 시장이 더 예민해지고, 그때 또 사람들이 이 안보랑 국방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미국의 방산주가 다시 한 번 더 반응이 나온 거고, 그렇다면 우리 월요일날 우리나라 월요일장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 자체가 자 관세 정쟁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을 향한 이 경제 보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쪽으로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러한 큰 흐름들을 알아야 자 이 조선주들, 방산주들이 왜 가는지, 그리고 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투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만 공부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런 거시경제까지도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혼자서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근데 시간이 없고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됩니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 구독이랑 좋아요고요. 그리고 댓글로 자 지금 신고가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캔들 상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땠죠? 금요일날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또 월요일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흐름이면 충분히 어떻게요? 갭 상승 출발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분들이 다 털리셨거든요. 딱 언제부터요? 1월 6일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개인분들이 매일같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도를 했으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가져갔나 하고 봤더니, 자,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자, 투신도 마찬가지로 해서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분들이 다시 물량을 담을 기회를 주지 않고요, 이 추가 상승이 곧바로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외인과 기관뿐만이 아니라 연기금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매수세까지도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 방향을 결국엔 잡았다라고 봐야겠죠. 자, 상방으로 향한 방향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전에 나왔던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일단 시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앞에서 다 이제 풀어서 설명드렸듯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만을, 그러니까 관세를 단순히 보호 무역을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이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 이 관세로요, 돈을 만들어서 미국의 패권의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부가 예산을 역대급으로 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방산기업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주주환원 플러스 이 주가 부양에만 신경 쓰지 말고 결국에는 생산에 대한 자, 이 캐파, 인프라 늘려라, 이런 준비를 하라는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미국 내에서요, 방산 공급망 재편 그리고 이 조선업 재건이요, 국가안보 최우선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움직이냐? 이미 압도적인 건조 역량을 증명한 자, 누구요? 한국의 조선과 해양 방산 기업들이 사실상 자, 어떤 거요? 전쟁 물자의 공급 거점의 역할, 자, 전쟁 물자의 공급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결국 우리 HJ중공업은요,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HJ중공업은요, 또 이달에 자, 미 해군, 자, 이 마스라 이 체결을 예정하고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되면요, 미국 해군 군함부터 해서 자, 군함, 전투함 이 모든 분야에서 이 MRO 사업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금요일날 삼성중공업이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 하고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이 마스라 MSRA 취득 준비 돌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9%가량 상승한 건데 시가총액이요, 무려 25조가 되는 이 25조 넘는 종목에서 9%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HJ중공업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시총이 2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어떤 뉴스요? 우리 HJ중공업은요, 이달 내로 해서 자, 이 마스라 계약 체결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 MSRA 계약 체결, 그러니까 취득을 준비 중인 단계, 즉 기본 요건 증빙 서류 준비 단계인데, 만약 중공업이 이달 중으로 자, 이 마스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 이거 취득 승인 받으면 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 조선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3에서 빅4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지금 이 조선이랑 방산 이 섹터의 핵심 모멘텀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국방비 증액이죠. 그리고 이게 미 해군 분야에서 집중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조선소들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 HJ중공업이 지금 뒤처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요, 우리 HJ중공업이 마스가 참여 분명히 사실상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게 MSRA 계약이 체결이 될 거고요. 이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이 미국 군함 건조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계약을 또 진행하고 수주받다 보면은 주가 향상의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올리려는,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가시키려는 이 핵심이 결국에는 이 해군력이잖아요.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이 HJ중공업의 이런 일정들과 자, 수혜받을 수 있는 재료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요, 진짜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왜냐면 제가 이 횡소리 하는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MSRA 취득 확정이 이번 달 안으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조선소 이쪽뿐만이 아니라 또 기대되는 게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건설 쪽 재료가 또 있어요. 자, 바로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죠. 자, 이게 사업비만 얼마짜리냐면 10조짜리거든요. 10조짜리
규모인데 자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시장에서 또 테마가 또 강력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HJ중공업이 왜 주목을 받느냐? 자 가덕도 신공항이 어떻게 만드냐면 자 밑에 나오죠. 자 이 공법이 굉장히 어렵다. 뭐가 어렵냐? 자 해상을 매립해서 짓는 방식이다 보니까 핵심이 뭐다? 해상 포목 기술이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HJ중공업은요 과거에 이 매립 공사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공항 활주로 공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런 중요한 이슈들 추가되는 이런 수주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대응하셔서 지금 올라가면서 물려있던 분들 본전권이 오게 될 거고 자 그리고 2구원에서 사셨던 분들은 자 수익권이 오실 수도 있다. 다만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팔고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서요 어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끝까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일단은 자 3만원은 자 너무 가뿐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들이 자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구간이 어디냐 34,350원입니다. 기대감만으로도 저길 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스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수주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뀌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셔야겠죠. 그리고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자 이 비중을 올려갈 수 있는 이런 매수 타점도 그리고 이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셔서 혼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하고 또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자 중공업입니다. 중공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일단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황금손 단일의 이 타점, 이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중공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요? 신고가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작성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후속주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 선물이 뭐냐면은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코로나 때도요.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 시점에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뭐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추진한 게 바로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결국에는 이 전장과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오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사업에도 필요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요 바로 라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냐면요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3D화해서 자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이 로봇의 완제품을 회사가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납품을 받고요. 자 그리고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 로봇과 전장을 인수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요.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이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면서 지분까지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이 지분 투자로 갔다가 결국에는 대주주가 됐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이 중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서 자, 자율주행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미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유 한마디만으로 얼마 갔죠?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요. 이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고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미 돈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여유 자금으로 뭐 한 300만 원 정도가 저는 여윳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한 3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요.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요. 010-9630-2563번으로요. 인수.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면 2026년 황금설이 준비하고 있는 이 텐베거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어쩌면 26년 처음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 처음으로 이 텐베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씩은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HG중공업의 자, 타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타점과 이 황금손해의 관점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중공업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받고 싶으시면 중공업과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건 또 뭐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는 신고가 같이 한 번씩들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신고가 달아주신 다음에 중공업 인수 보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